또는 향후 지원군, 소규모 그룹으로 이동, 야간 이동 더 강력한 전자전 지원, 그리고 가벼운 차량, 속도와 분산을 위해 갑옷을 교환하는 것, 댓글로 보기 공유, 그리고 이 분석이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드론 전쟁이 현대적으로 재편되는 방법, 전투 지원 군대, 공유를 좋아요, 그리고 구독, 보다 명확하고 근거가 있는 전장 고장을 위해 거의 100명의 러시아군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포크롭스크 근처에서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 부대가 안개로 덮인 공격을 말했을 때 돌파하기도 전에 무너졌다. 여러 대의 차량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존자들은 흩어졌다. 이것은 한 차량이 치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움직이는 칼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원군을 데려오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위에서 잠겼습니다. 바퀴가 아직 돌아가는 동안 우크라이나 보고 설명, 대략 90명의 군대의 공격, 약 24대의 경차가 지원, 짙은 아침 안개 속에서 발사, 그런 다음 조기 발견과 드론 공격으로 분리됩니다. 여기서의 위험은 잃어버린 사람과 불타는 금속일 뿐만 아니라 진짜 위험은 잃어버린 템포입니다. 왜냐하면 도로에서 보강 푸시가 죽을 때 앞에 최전선은 몸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음 몇 시간 동안의 옵션, 리드 차량에 한번 부딪히면 좁게 변할 수 있습니다. 단단한 초크 지점으로 가는 손상된 경로, 그러면 FPV 후 FPV가 잼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몇 분 안에 전체 클러스터를 지웁니다. 더 큰 문제는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왜 아직도 노출된 움직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감시가 지속적인 도네츠크 근처, 그리고 모스크바 자체가 방공망을 주장할 때 수백 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습니다. 단 24시간 만에 하늘이 진정으로 비어있지 않다면 생존운동은 더 이상 어떤 모습일까요? 호송차가 좁은 복도로 들어갑니다. 생각하는 속도는 보호입니다. 그러나 길은 함정이 된다. 하늘이 보고 있으면 손상된 차선에서 느슨한 조각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가시성은 운전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얇습니다. 다음 커브를 지나 멀리 보기, 트럭은 구덩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을 탑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나가기 위해 가장자리를 껴안습니다. 그리고 선이 늘어나며 압축됩니다. 각 운전자가 부서진 표면에 반응할 때 그 정지 시작, 리듬은 위에서 읽을 수 있는 패턴을 남깁니다. 타이어 자국과 잠시 멈춘 이후 열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 위치 공개, 높은 오버헤드, 우크라이나 정찰 FPV가 위치를 차지합니다. 파업을 서두르지 않음, 하지만 움직임의 타이밍을 보면서 호송차의 습관을 배우고 드론은 안정적인 시야를 위해 높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프레임 안에 보관합니다. 도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기에 충분합니다. 트럭이 경로가 좁아지는 섹션에 도달하면 얕은 도랑과 낮은 상승 사이 형성이 깨지기 쉽다. 패스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서면 뒤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운전자들은 밀고 나간다. 열린 곳에서 멈추기 때문에 앞으로 구르는 것보다 더 나쁜 느낌, 그리고 앞의 안개는 매 순간을 경주처럼 느끼게 합니다. 볼 수 없는 위협에 맞서 트럭 안에서 부대는 장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감각은 깨졌다. 하늘을 스캔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 거의 보이지 않는 더러운 앞유리를 통해 몇 개의 머리가 위로 기울었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명확한 지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불확실성은 그 자체의 압력입니다. 정찰 드론은 각도를 조정합니다. 리드 차량을 중앙에 유지하려면, 왜냐하면 기둥의 앞부분이 모든 것을 얼릴 수 있는 레버입니다. 호송차가 또 다른 손상된 스트레칭에 도달하면 리드 트럭이 스로틀을 완화합니다. 두 번째 트럭은 간격을 너무 빨리 닫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운전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세게 밟습니다. 그 순간 느슨한 간격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러 대의 차량, 운전자가 의도한 것보다 더 촘촘한 클러스터의 무리, 압축이 신호라는 공기에서 한 번의 공격이 한 대의 차량을 파괴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를 잠글 수 있습니다. 드론은 계속해서 기둥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안개를 뚫고 순간을 기다립니다. 호송차가 가장 좁은 지점에 도착할 때 탈출 경로가 제한된 곳, 지면에서 차선은 깔때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들어가는 각 트럭,
뒤에 있는 트럭이 기동할 공간을 줄입니다. 그러면 안개가 몇 초 동안 얇아집니다. 선명한 실루엣, 그리고 차량은 한 줄로 표시됩니다. 흩어진 모양보다는 정찰 FPV가 필요로 하는 순간입니다. 위치와 밀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진을 들고 스트라이크 팀이 행동할 수 있을 만큼 길다. 이 시점에서 핵심 행동, 도로 위의 군대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히트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잠금은 이미 환자 추적에 의해 설정되었습니다. 호송차가 움직일 때 한계점이 옵니다. 눈에 보이는 드론 방어 없이 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쉬운 모양이 됩니다. 안개가 가늘어지기 시작하면서 도로를 따라 선명한 윤곽, 그리고 한때 회색 공기로 혼합된 차량, 이제 창백한 땅과 어두운 나무선에 맞서 눈에 띕니다. 승무원들은 하늘을 똑똑히 볼 수 없다. 그러나 위에서 전체 움직임을 읽을 수 있습니다. 트럭과 장갑차의 혼합 기둥 때문에 손상된 단일 경로를 따릅니다. 열린 들판을 자르는 것, 흩어진 건물에 도달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안티드론 그물이 없습니다. 화물 침대 위로 늘어짐, 전자교란에 명확한 징후 없음, 트럭 사이에 배치된 차량, 그리고 호위 없음, 작은 항공기를 밀어내기 위해 공중으로 발사. 호송차는 같은 차선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그리고 각 차량은 앞에 있는 차량의 타이어 자국을 추적합니다. 높은 각도에서 패턴을 더욱 선명하게 만듭니다. 리드 탱크가 안개를 제거할 때 기둥의 나머지 부분은 노출된 스트레칭으로 들어갑니다. 하나씩. 그리고 느슨한 형성, 얇은 사슬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열린 지형을 가로질러 단단히 당겨 트럭 안에서 병사들은 무게를 옮깁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통해 흘끗 봅니다. 아직 땅에 아무것도 측정되고 있다는 신호. 그리고 위에서 시간을 맞춰 앞길이 텅 비어 보인다. 그러나 실제 연락선은 이미 위로 이동했습니다. 보강 압력이 방해가 됩니다. 트럭은 재구성을 늦추지 않습니다. 표면이 거칠어도, 그리고 간격이 고르지 않습니다. 칼럼에는 남성뿐만 아니라, 하지만 긴급함과 그 긴급함은 위험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합니다. 더 명확한 조건을 기다리기 위해 뒤로 물러나는 대신 경차가 메인 트럭 뒤에서 움직임에 동참합니다. 더 작고 더 빠른 속도를 보호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들판 가장자리를 따라 사중 자전거 다트, 경로를 향해 다시 병합하기 전에, 반면 다른 경량 운송은 짧은 간격을 유지합니다. 고립을 줄이기 위해 더 무거운 트럭 뒤에. 지상에서 이러한 조정은 유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그들은 하나에 보이는 스트림으로 압축됩니다. 같은 지점을 향해 가시성이 더욱 향상됨에 따라 호송차의 경로가 열린 곳에서 고정됩니다. 그리고 다른 경로가 없습니다. 즉시 도달 가능. 손상된 표면은 갑작스러운 회전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양쪽의 얕은 도랑은 안전한 출구를 제한합니다. 라이터 차량 중 하나가 약간 방향을 틀었을 때 파편을 피하기 위해 뒤에 있는 트럭이 너무 늦게 변속합니다. 그리고 계획보다 더 가까이 표류, 간격을 다시 조입니다. 그 작은 수정, 분산의 환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열을 좁은 선형으로 복원. 하늘은 아래 사람들에게 조용하다. 그리고 경고 사격이 없습니다. 또는 위협 오버헤드를 알리는 시끄러운 엔진. 눈에 보이는 대책의 부재. 드론이 안정적인 추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제로 연락을 끊지 않고 호송차가 낮은 산등성이에 접근할 때 그것은 부분적으로 앞의 지평선을 막는다. 자신도 모르게 움직임이 예측 가능한 영역으로 이동. 그리고 탈출 옵션 축소. 병사들은 앞으로 나아간다. 멈추는 것은 그들을 열린 땅에 노출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되돌아가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제한된 차선에서 열이 경로에 완전히 커밋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모양은 명확하다. 조정된 스트라이크가 준비되기에 충분합니다. 폭발과 함께 휴식은 아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달음과 함께 전체 형성이 공간에 들어갔다는 것을 중단 없이 관찰할 수 있는 곳, 호송차는 아직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취약성은 이제 제자리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미터 전진은 반응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너무 늦었어. 첫 번째 파업은 호송차가 이끌 때 시작됩니다. 장갑차가 도로의 가장 좁은 구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뒤의 간격은
하나로 무너집니다. 파일라인, 우크라이나 FPV가 이미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낮고 빠르게 달립니다. 도로를 가이드로 사용, 정찰하는 동안 피드는 대상을 중심으로 유지합니다. 리드 차량이 선택됨, 다른 모든 것을 잠그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트럭과 탱크 때문에 지나갈 공간이 없다. 차선이 손상되고 어깨가 부드러울 때 FPV는 프론트 쿼터에서 다칩니다. 그런 다음 콜을 떨어뜨리고 커밋합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날카로운 섬광으로 리드 차량을 강타합니다. 그것은 심한 폭발로 변한다. 장갑 선체가 앞부분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옆으로 미끄러집니다. 무너진 문처럼 차선을 차단하기에 충분합니다. 다음 트럭의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부서진 아스팔트 위에서 뒷바퀴가 덜컹거리다. 그리고 차량은 방향을 바꾸지만 도랑과 진흙만 찼습니다. 제동 충격은 기둥을 통해 뒤로 흐릅니다. 각 운전자와 승무원이 있기 때문에 앞에 불빛의 반응, 폭발 자체를 보지 않고 도로는 하드스톱 라인이 됩니다. 그리고 느슨한 형성은 작은 매듭이 됩니다. 군대는 몸을 숨기고 레일을 잡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트럭이나 장갑차에서 뛰어내립니다. 멈춘 기둥이 치명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드론이 머리 위에 있으면 군인 몇 명, 부상당한 사람들을 난파선에서 끌어내려고 노력하십시오. 하지만 불타는 차량이 던집니다. 차선을 가로질러 열과 연기,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좁은 깔때기를 통과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런 다음 후속 FPV가 순서대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찾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초크 포인트가 이미 대상을 생성했기 때문에 하나의 FPV가 두 번째 트럭으로 다이빙합니다. 어깨를 향해 각을 세우면서, 그리고 히트는 또 다른 불을 불러일으킵니다. 쉐시 아래로 퍼집니다. 또 다른 FPV는 차량을 더 뒤로 가져갑니다. 그것은 여전히 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폭발은 캔버스와 금속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런 다음 도로에 파편을 던집니다. 호송차는 이제 자체 막힘에 의해 고정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탈 계획인 남자들, 내부 트럭 또는 장갑차 몇 초 안에 분할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도랑선을 향해 약간의 스프린트, 낮은 지반이 도로보다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난파선을 껴안는 동안 연기가 그들을 숨기기를 바랍니다. 몇 번 되돌리려고 해. 하지만 뒤에 있는 차량이 너무 가깝습니다. 그리고 차선이 너무 좁다. 그래서 역방향은 범퍼의 잼으로 변합니다. 트랙 및 정지된 엔진, 더 많은 FPV가 계속 도착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장 쉬운 모양을 선택합니다. 손상된 장갑차를 움직일 수 없는 트럭, 문 근처에 뭉치는 그룹, 불타는 바퀴 뒤에 형성되는 클러스터, 2차 폭발 시작, 불꽃이 연료 탱크와 저장된 공구품에 도달할 때, 그리고 추가 폭발의 균열, 병사들을 더 넓게 흩어지게 하다. 불은 도로를 가로질러 퍼집니다. 그리고 공기는 검은 연기로 가득 차 도보로 달리는 남자들은 짧은 폭발로 달린다. 그런 다음 떨어뜨렸다가 다시 실행, 열린 땅에서 긴 스프린트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 근처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또 다른 위험에 직면합니다. 트럭이든 탱크든 잔해를 태운 이후로 위에서 명확한 서명을 제공합니다. 몇 분 안에 원래 임무가 사라집니다. 호송차는 더 이상 강화 푸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립된 연속입니다. 막힌 길을 따라 생존이 움직입니다. 일시 중지할 때마다 다른 목표 기회를 만듭니다. 리드 차량의 한 번의 깨끗한 타격, 트럭이나 탱크 하나만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송차의 흐름 능력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일단 움직임이 기둥의 나머지 부분을 멈추면 대상의 압축 맵이 됩니다. 다음 드론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연기와 날아다니는 파편이 있을 때 지상뷰 만들기, 그 전에 왔던 안개보다 더 나쁩니다. 아직 엔진이 있는 운전자, 차선에서 미끄러지거나 돌아보세요. 그러나 어깨는 진흙과 얕은 바퀴벌레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량이 수렁에 빠져 도로를 가로질러 기울어집니다. 후진을 시도하는 트럭, 뒤에서 너무 가까운 다른 범퍼를 만납니다. 그리고 시도는 느린 밀기로 바뀝니다. 더 많은 공간을 차단하는, 호송차가 가장 좁은 지점에서 압축됩니다. 하나의 난파선이 중앙을 차단하기 때문에 막힌 차량 하나가 가장자리를 막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할 깨끗한 차선이 없이 쌓입니다.
트럭 안의 남자들은 불의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그들은 도로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다음 충격이 그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 일부 소총과 팩,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뒤틀린 프레임에서 재미있는 문을 잡아당깁니다. 열과 충격이 이미 금속을 비틀었기 때문입니다. 몇 명의 군인이 도랑선을 향해 돌진합니다. 낮은 지면이 덮개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반대편을 선택하는 반면, 그리고 들판 근처의 얕은 우울증에 빠지다. 처음에는 도보 이동이 빠릅니다. 그러면 부서진다. 각 그룹이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추적할 수 있는 명확한 클러스터 형성, 그 위에는 정찰 FPV가 각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초크 포인트를 시야에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 도망가는 모양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한 곳을 표시. 드론은 모든 사람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꽉 막힌 도로가 여전히 주 좌석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상자를 도우려는 사람은 누구나 동일한 불타는 차량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작은 그룹이 숨을 돌리기 위해 난파선 뒤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은 참호 속으로 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각 일시 중지는 지도에서 보이는 점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다음 파업은 각 트럭에 뛰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전장이 이미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촘촘한 주머니에 자신, 제한된 출구로 더 무거운 폭격기 드론이 도착합니다. 더 높고 느리며 초크 포인트에 정렬됩니다. 엔진이 여전히 공회전하고 남자들이 여전히 문 근처에 모여있는 곳, 도로가 가장 막힌 곳에 드롭랜드. 그리고 폭발은 단지 차량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흙과 파편을 도랑에 던진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병사들이 즉시 이탈하도록 강요합니다. 불꽃이 우주로 퍼지다. 군대가 방패로 사용하던 것. 그리고 열은 난파선 뒤에서 그들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열린 땅으로 일부는 필드를 가로질러 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흙은 속도를 훔칩니다. 그래서 달리기는 비틀거림으로 변한다. 그리고 남자들은 더 작은 쌍으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후속 공격 착륙. 땅을 흔들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그리고 충격은 나머지 운전자를 설득합니다. 도로에 머무르는 것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한 대의 차량이 힘든 회전을 시도합니다. 들판을 가로질러 자르다. 그러나 바퀴가 가라앉고 셰시가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승무원들은 그것을 버리고 걸어서 흐름에 합류합니다. 호송차는 이제 두 가지 문제로 나뉩니다. 움직임을 차단하는 불타는 차량과 함께, 그리고 흩어진 생존자들, 떠날 때 추적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이 순간 가장 안전한 경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잼 안에 머무르는 것이 또 다른 히트를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열린 지형으로 달려가 마지막 하드커버를 제거합니다. 2차 폭발 시 마지막 단계가 펼쳐집니다. 막힌 복도를 통해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상된 호송차를 불타는 장벽으로 바꿉니다. 첫 번째 파업 후 불길이 한 난파선에서 다른 난파선으로 번졌다. 그리고 화물 침대 안에서 갑작스런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연료 탱크, 이것들은 폭발에 따라 길을 가로질러 금속 파편 보내기, 그리고 근처의 도랑으로,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차량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강요합니다. 땅을 향해 다이빙하다. 각 트럭 내부의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직 전장에서 패턴이 선명합니다. 폭발권에 날카로운 뇌진탕이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 히트 후 몇 초, 각각의 새로운 폭발은 넘을 수 없는 영역을 넓힙니다. 연기가 짙어지고 시각과 움직임을 모두 차단하는 벽으로 공격을 기다리고자 했던 운전자들, 이제 과열 또는 정지하는 엔진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일부 차량은 버려졌습니다.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어도 길 가장자리 근처에서 재집결하고 있던 남자들. 또 다른 폭발이 그 지역을 흔들 때 다시 흩어진다. 그리고 방어선을 형성하려는 시도. 고립된 생존 움직임으로 분해. 초크 포인트는 금지 구역이 됩니다. 파편과 연료 연소 이후 밀어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다른 발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몇몇 생존자들은 부상당한 동지들을 태우려고 한다. 불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거리는 2차 폭발 때마다 안전한 땅이 자라납니다. 위험 반경을 확장합니다. 1시간 이내에 원래 임무, 최전선을 강화하다. 힐 지역을 탈출하기 위한 투쟁으로 바뀌었습니다.
열에 더 이상 명확한 방향이 없습니다. 전진 이동이 차단되기 때문에 그리고 역방향 움직임은 잔해에 얽혀 있습니다. 소규모 그룹이 도보로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나무선 또는 얕은 치마를 향해 그리고 여전히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차량. 첫 번째, 열린 간격 선택. 길에서 멀리 보강 푸시가 효과적으로 중단됩니다.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장기간의 총격전이 아니라 그러나 일련의 영향에 의해 중요한 순간에 이동성을 제거했습니다. 지원을 기다리는 유닛은 호송차가 도착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인력 증가, 구체화 실패, 최전방 요소가 타이밍을 조정하도록 강제, 그리고 상대 위치에 대한 계획된 압력이 느려집니다. 지원군의 격차가 명확해짐에 따라 그것은 공급과 부대 동맥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향후 파업을 위한 기준점으로 전환. 취약성이 전체 보기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경로를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이제 트럭을 태운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장비, 복구팀이 신속하게 접근할 수 없음, 폭발하지 않은 탄약 때문에 그리고 불안정한 연료 화재는 현장을 위험하게 유지합니다. 어둠이 다가옴에 따라 호송차의 잔해가 여전히 좁은 차선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난파선은 눈에 보이는 흉터를 형성합니다. 진격이 멈춘 곳을 알리는 신호. 이 부문에서는 공식적인 화재 중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즉각적인 목표. 전방의 전투력을 구축하는 것. 살아남은 사람들은 산산조각이 난다. 그리고 살아남은 차량들. 파괴된 복도에서 멀리 리디렉션 됩니다. 강화 실행으로 시작된 것. 정지된 전진으로 마무리. 기세가 꺾인 채로 연락선이 바뀌기 전에 짧은 약혼의 공간에서 이동성이 제거되었습니다. 응집력이 무너지고 더 큰 작업의 타이밍, 일정이 연기되었다. 그것이 포크로 SK 근처에 막힌 길입니다. 전투의 다음 단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일단 움직임이 멈추면 끊임없이 지켜보는 하늘 아래 복구가 파괴보다 느려집니다. 막힌 길 하나, 전체 보강 푸시를 멈추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포크로 SK 근처의 차가운 현실입니다. 정찰 FPV가 있는 곳, 움직이는 기둥에 조용히 잠글 수 있음, 아래에 누군가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전에 이 이야기는 단순히 트럭을 태우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극적인 폭발, 결정적인 새 순간이었다. 1시간도 안 되어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위에서 처음 감지 및 자동 추적, 그런 다음 리드 차량의 한 번의 스트라이크, 좁은 경로를 봉인된 초크 포인트로 전환, 2차 폭발 및 후속 공격으로 이동성이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생존자들이 흩어지도록 강요. 그들이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긴 총격전으로 인해 기세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움직임이 얼어붙어 무너졌다. 최악의 위치에서 그리고 몇 초마다 도로가 막히면 보강 계획의 반대 작업. 이제 더 큰 문제는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가이다. 더 큰 포메이션이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라인의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것이 더 높은 손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지속적인 드론 감시 아래